율리아는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기 위해 노동자 정착촌으로 가는 버스를 서둘러 탔습니다. 오늘은 그녀에게 힘든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담당하는 진료과에는 도움이 필요한 중환자실 노부인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특별한 간호가 필요했습니다. 잦은 침대 린넨 교체, 옷 갈아입히기, 변기 비우기 등 이는 율리아에게 일상적인 일이었지만 외과 병동에서 일하는 율리아는 여전히 걱정했습니다. 의사들은 그 여성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했고 율리아는 환자를 위해 빨리 임종하기를 바랐습니다. 율리아는 동료 간호사들의 방에서 옷을 갈아입던 중 얇은 칸막이 너머로 의료진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치료실이 이상했습니다. 음악, 대화 시작, 이 놀이, 이제 무슨 일이 있어야 하는 거죠. 병실은 깨끗하고 환기가 잘 되었으며 당직 간호사인 리사 본인도 걱정 마세요. 타티아나 페트로브나. 율카와 저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처리할 것입니다라고 주요 질문에 답했습니다. 환자가 이른 시일 내에 사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타티아나 페트로브나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반 세면노비치가 친척들이 그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라고 말했어.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듯 칸막이 뒤의 여자는 조용히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망설이던 율리아가 복도로 나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치실 담당 간호사가 들어오세요. 라고 소리쳤지만 율리아를 보고는 웃었습니다. 내가 문을 두드리는 건 내 버릇인데 닫힌 문을 두드리지 않고는 못 들어가지? 오, 맞다. 잊지 마. 안 그러면 짓밟힐 거야 라고 그녀는 조언하며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갔습니다. 율리아는 이제 복도 바닥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복도 한쪽 끝에서 절반만 세로로 닫고 다음 복도로 넘어갔습니다. 그녀의 이 습관에 웃으며 한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네, 왜 환자에게 맞춰서 행동하는 거예요? 복도에서 당신이 여왕님인데 모두가 당신을 두려워하고 복종해야죠. 그러나 율리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상사와 환자 모두에게 똑같이 정중하게 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쩌면 그래서 우리 병동 환자들이 제때 사랑받고 존경받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율리아가 병실 바닥을 청소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모두에게 인사하고 침대에 누워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바닥에 물건이 있으면 집어 올리라고도 했습니다. 율리아는 수술 후 병동에서 간호를 도왔습니다. 기관지에 염증이 있는 환자는 세척을 받고 있었고 자주 젖는 기저귀를 갈아줘야 했습니다. 율리아는 환자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환자를 옆으로 굴려 사용한 린넨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시트의 절반을 깔았습니다. 환자에게 기저귀를 채운 후 그녀를 뒤집어 깨끗한 쪽 침대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하면 린넨과 변기를 교체하기가 더 쉬웠습니다. 음악 환자는 머리를 한쪽으로 돌렸고 치료 과정을 거친 후 그녀의 얼굴은 모든 것에 무관심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무언가 밝아진 듯 환자가 속삭였습니다. 율리아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그녀의 입술 모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청소해줘서 고마워요. 율리아가 몸을 가렸던 수술 후 병동은 신선한 봄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린 잎사귀의 소리와 냄새가 났습니다. 그때 당직 간호사 리사가 달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이제 중요한 일이 있을 거예요. 고마워요, 리사. 이미 혼자 다 했어요라고 율리아는 기쁨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이미 복도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음악 서류 가방을 손에 든 사람들이 수술 후 병동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율리아는 아침에 들었던 대화로 인해 원장이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공증인의 등장은 그녀가 청소하던 병실에서 일어난 일이 놀랍지 않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율리아는 다른 병동에서는 M까지 오지도 않는데 이 환자는 특별관리와 함께 별도의 방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거예요라고 그녀는 출구를 향해 나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은 율리아는 다시 병실로 돌아와 복도와 침실이 깨끗한지 확인했습니다.
거의 노크도 없이 율리아는 환자를 들여다보았고 환자는 혼자 힘으로 침대 난간을 손으로 두드리려 했지만 그 소리는 박수 소리 같았습니다. 율리아가 가까이 다가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여자는 눈물로 가득 찬 눈으로 간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타마라 바실리예브나, 진정하세요라고 율리아는 병원 카드를 보며 물었습니다. 여자는 맥박이 매우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율리아는 당직 간호사 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리사가 소리쳤고 그 후 환자는 운영을 멈추었습니다. 리사는 의자에서 일어나 천천히 병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글쎄,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른 결과를 기대하지 않았어. 그러니 당황하지 마, 율카. 우리에게 요구된 모든 것, 우리는 프로토콜을 따랐어. 긴장을 풀고 가서 쉬어. 이걸 어떻게 이대로 둘 수 있어요? 율리아는 이렇게 둘 수 없다고 판단하고 부서 관리자인 케이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안나 일리니시나는 사소한 일로 자신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그녀를 무례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녀는 타마라 바실리예브나가 이반 세묘노비치의 개인 환자이며 더 성숙한 사람으로부터 직접 오는 의무적인 개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습니다. 이 의료시설에는 주치의의 환자가 있나요? 아니면 농노가 있는 영주의 마당인가요? 율리아는 귀를 기울이며 병원 본관으로 달려갔습니다. 환자의 별표 뒤원장을 받아라. 별표는 말이 그녀의 귓가에 들렸습니다. 원장실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율리아는 방문객들이 줄어들도록 조금 늦게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병동으로 돌아와 보니 수술 후 병실에 타마라 바실리예브나는 등에 불편하게 누워 있었고 기력이 없었습니다. 율리아는 침대에서 팔을 내리고 환자의 몸을 따라 손을 약간 내렸습니다. 그녀는 환자를 옆으로 돌려 숨쉬기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타마라 바실리예브나는 눈을 뜨고 한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모았으니 가서 모두 해보겠습니다. 율리아는 문을 두드렸고 들어와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반 세묘노비치는 필름으로 문서를 감싸기 위해 라미네이터 옆에 서서 놀란 표정으로 문서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주치의는 부하 직원의 이름이나 성을 분명히 모르고 있었기에 율리아는 줄리아 츠베트코바입니다라고 상기시켜주며 즉시 말했습니다. 음악관내가 당신에게서 그녀의 유언장을 빼앗았어요. 당신이 나에게 말한 것에서 내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 환자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RVC 수석의사는 율리아에게 용기를 내어 다시 물었습니다. 이반 세묘노비치, 당신은 환자가 말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에게서 그것을 빼앗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그녀가 유언장에 서명한 것은 그녀가 정신이 온전했을 때였습니다. 원장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무슨 실수요? 그녀가 뭔가 꾸며냈군요. 그는 라미네이팅하려던 문서를 잡고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타마라 바실리예브나 골루베바 등은 나의 모든 재산을 어떤 형태로든 어디에 위치하든 내가 죽는 순간에 이반 세묘노비치 크루티카의 개인 하숙소 재단의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공증법 관련 조항이 어차피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여기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타마라 바실리예브나의 오랜 친구들입니다. 그러니 당신 부서로 돌아가서 일하세요. 율리아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타마라 바실리예브나에게는 친척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유언장에 그들을 포함하는 것을 잊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여자는 지금 계속 울고 있어요. 그녀는 며칠도 버티지 못할 거예요. 당신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서 일하세요. 율리아는 유언장을 절반도 아닌 가루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필사적인 심정으로 달려들어 문서를 낚아채고 원장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복도는 원장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타마라 바실리예브나는 익숙한 종이를 보고 경비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감사의 눈물로 가득 찬 눈으로 손을 흔들어 율리아에게 감사했습니다. 음악 숨이 차서 얼굴이 빨개진 남자가 경비원도 없이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문서를 찢지 마. 즉시 내게 넘겨 라고 소리쳤습니다. 가져가세요라고 율리아는 무관심하게 말하며 바닥에 있는 유언장을 뒤집어 그 위에 변기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릇바닥이 젖지 않고 아무것도 들러붙지 않도록 깨끗한 변기에 물을 조금 부어 놓았는데 변기에서 물이 튀어 원장의 배부터 머리까지 튀었습니다. 의사는 이 악당이 무슨 짓을 한 거야? 라고 크게 화를 내며 병원에서 나갔습니다. 음악 율리아는 큰 기쁨으로 소음을 들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이미 병실로 달려왔고 부서 환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율리아는 그들이 걷는 방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닥은 아픈 사람을 진정시키고 그녀의 옷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갈아입던 중 율리아는 이반 세묘노비치가 타마라 바실리예브나에게 소리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가 오랜 친구에게도 이렇게 행동하는 건가요? 음악 타마라 바실리예브나는 자연스럽게 속으로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픈 사람을 먹히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녀는 이 오랜 친구에게 빨리 간호사 사직서를 썼습니다. 수술 후 병실로 돌아왔을 때 율리아는 이반 세묘노비치의 서명이 있는 종이를 테이블에 두었습니다. 율리아의 목소리에 그는 머리부터 떨었습니다. 음악 그녀가 부서를 떠날 때 그는 고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임 간호사가 계단참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18세 정도의 멋진 청년이 타티아나 페트로브나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를 방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친척들도 자기인 척하겠죠? 츠베트코프 씨, 당신은 근무 시간 동안 어디로 가시나요? 아직 안 끝났어요. 음악 타티아나 페트로브나, 저를 위해 마무리해 주세요. 그들이 저를 해고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율리아는 떠나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며칠 전에 자신이 그만둘 거라고 말했다면 율리아는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손에 아무것도 없이 퇴근하는 건 정상이 아니야. 마치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쉽게 그만두고 이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른 직업을 빨리 찾을 수 있을지 심장이 갑자기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 딸을 유치원에서 바로 데리고 집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비카는 어머니가 평소처럼 거의 마지막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 시간에 온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엄마, 아직 너무 이르잖아요. 우리 할머니 댁에 갈 거예요. 율리아는 돈을 비쿠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거야? 같이 쉬자. 내일은 유치원에 가지 않아도 돼. 가자라고 스스로 대답했습니다. 음악 그들은 율리아의 친정어머니 댁으로 돌아왔습니다. 비카는 그곳에서 끝없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생태 환경이 나빠서 몸이 쇠약해졌는데 난방 시스템에 매우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쉬는 날이었던 율리아와 딸 비카는 차의 경적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창밖을 봤을 때 다크 체리색 차량이 보였습니다. 운전자는 다시 경적을 울리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울타리 너머로 집 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번째 잠에서 깨어난 율리아는 이미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이었고 예상치 못한 손님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남자는 율리아 츠베트코바가 여기에 사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젊은 남자였고 율리아는 그가 어제 출입이 허락되지 않았던 사람임을 즉시 기억해냈습니다. 네, 저예요라고 그녀는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데니스 골루베프입니다. 타마라 바실리예브나의 손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며 율리아는 여전히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제 그들이 할머니가 의식을 잃었다고 말하며 병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걸 상상해 보세요. 그런 경우에는 의사의 허락이 있어야만 방문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할머니를 정상적인 고혈압 환자로 데려갔는데 사실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사와 경찰 몇 명과 함께 저녁에 마침내 병동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녀는 너무 조용히 말해서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여기서 데려가 달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머니를 모셔왔습니다. 믿을 수 없을 거예요. 그곳에서 즉시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할머니께서 저희에게 펜과 노트북을 달라고 하셨고 별표 간호사 율리아를 찾으라 별표고 적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침부터 당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들러서 당신과 이야기를 나눴고 교대 근무자가 어제 있었던 일을 저에게 말해주고 당신의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을 구했어요. 율리아는 들었습니다. 네, 별일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글쎄요, 제가 좀 엉뚱한 짓을 하긴 했죠. 변기물로 할머니의 유언장을 망쳤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 네, 이 사람, 이반 세면노비치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는 재단을 설립하고 부유한 노인들을 위한 개인 하숙소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증 환자의 징후를 강제로 만들었습니다. 이 재단에 대한 유언장이 이미 여러 가족을 파괴했습니다. 할머니의 재산인 도심 아파트와 차량 중 하나, 그리고 은행 계좌도요. 이반 교수는 경력을 쌓았고 이런 식으로 당신은 우리를 구했습니다. 우리 가족 전체가 고가의 물품 공급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할머니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쉬세요. 혹시 저희를 위해 간호사로 일해주실 수 있을까요? 율리아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와, 정말 빨리 찾으셨네요. 제 딸은 노동자 정착촌에 있는 유치원에 다녀서 하루 종일 일하느라 데리러 갈 수가 없어요. 저희 집은 넓고 공간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누나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결혼해서 이사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6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엄청난 돈이 항상 생명을 구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시면 알려주세요. 준비하세요. 저녁에 데리러 갈게요. 데니스는 율리아에게 전화번호가 있는지 물었고 율리아는 스마트폰을 꺼내 연락처 목록에 그의 번호를 추가했습니다. 글쎄, 이제 당신은 새로운 친구, 댄을 갖게 되었네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저녁까지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율리아는 기쁨에 넘쳐 딸에게 돌아갔습니다. 비쿠샤는 이 모든 일로 인해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차를 호기심 있게 창밖으로 바라보던 딸에게 율리아는 데니스 삼촌이 우리를 초대했어. 같이 살면서 일하자고. 그럼 유치원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비카는 주치원은 나중에 기다려줄 거야. 어쩌면 더 가까운 곳에서 다른 유치원을 찾을 수도 있고 아직은 모르지만 이번 주 유치원은 확실히 취소야. 만세, 딸은 기뻐서 뛰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비카는 그곳에서 나이팅게일 페트카라는 소년에게 괴롭힘을 당해서 유치원에 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데니스의 아버지가 아니라 데니스의 형제인 빅터가 데리러 왔습니다. 그는 소녀들이 차에 자리를 잡는 것을 도왔고 즉시 비카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서로 친하게 지내자. 이에 바르게 대답하자고 그가 제안했습니다. 얘야, 나는 비카, 빅토리아야. 와,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삼촌 비티야, 빅터야. 와. 율리아는 타마라 바실리에브나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약했지만 눈에 띄게 예뻐졌고 다시 가족과 함께 집에 돌아왔다는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율리아를 보고 타마라 바실리에브나는 손을 꼭 잡고 고맙다. 내 금쪽아라고 속삭였습니다. 율리아와 비카는 2층에 있는 타마라 바실리에브나의 침실 옆 2개의 즐거운 방에 정착했습니다. 빅터는 그들에게 침대 시트, 수건, 가운 등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호텔이랑 똑같네라고 율리아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호텔 같았습니다. 강둑 높은 곳에 서 있었고 창문으로는 아름다운 풍경이 보였습니다. 비쿠샤의 방은 눈처럼 하얀 가구와 연분홍색 커튼으로 바뀌었고 율리아는 흰색 캐비닛에 딸의 물건을 정리할 때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 집에서 일은 노동이 아닌 지속적인 기쁨으로 잘 풀렸고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타마라 바실리에브나와 매우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가끔 타마라 바실리에브나는 율리아에게 무언가를 읽어달라고 부탁하곤 했습니다. 율리아는 독서에 즐겁게 몰두했습니다. 때때로 타마라 바실리에브나는 율리아에게 병동 생활에 대해 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겸손한 싱글맘인 율리아는 자신에 대해 말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타마라 바실리에브나는 그들이 광산 지역에서 이 도시로 왔다는 사실만 알게 되었습니다. 빅터는 조수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그리고 그녀의 모습, 행동, 목소리가 일반적인 간호사나 간병인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율리아가 값비싼 비즈니스 정장이나 이브닝 드레스로 변신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이상 상상했고, 이를 실행할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타마라 바실리에브나를 떠나고 싶지 않다는 데니스의 말을 인용하며, 빅터는 어머니가 이 일에 관여했으니 시간이 집을 돌볼 것이라고 말하며 율리아를 안심시켰습니다. 완벽하게 몸에 맞는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율리아는 즉시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끌었고, 그녀의 날씬함은 빅터에게 카바레트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날 병자의 변기는 갈지 않았고 빅터는 그녀의 뒤를 따라다니며 변기를 비웠습니다. 율리아는 그가 왜 자신을 만나러 왔는지는 잊었지만 그의 감탄하는 시선을 부드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빅터는 계약의 모든 조건을 상기시켜 주었고 그녀를 바라보며 논의했습니다. 그는 간호사 역할만 하는 율리아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자격이 있다고 감사함과 동시에 결심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나의 오른팔이 될 수 있어요. 모두가 같은 저녁에 그녀를 초대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율리아는 엄숙하게 사무실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해주신 일에 감사드리고 싶어요. 동료들도 훌륭하게 역할을 해냈지만 여기서 멈출 가치는 없다고 생각해요. 빅터는 당신이 또 다른 역할도 완벽하게 소화할 거라고 확신해요. 율리아는 잠시 멈칫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역할을 말하는 건가요? 당신이 저를 아내 역할로 원하는 건가요? 그녀는 협상을 생각했지만 빅터는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떠맡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역할이 아니라 실제 율리아의 아내라는 지위입니다. 저는 당신이 정말 좋아요. 당신을 보는 것을 멈출 수 없어요. 당신은 저에게 불을 붙여요. 와, 나를 뒤에서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다니 나는 아무것도 몰랐네라고 율리아는 생각하고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빅터, 이건 좀 예상치 못한 일이라는 걸 인정해요. 물론 나도 당신이 좋아요. 훌륭한 가족이지만 나는 여전히 간호사예요. 잊지 않았죠? 저는 잊었어요. 율리아는 잊었어요. 당신이 우리 집에 이사온 순간부터 그런 평온함이 지배했고 당신은 마치 원래부터 우리 가족인 것 같아요. 당신은 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건가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모두 이것을 매우 그리워할 것입니다. 제발. 율리아는 자신보다 14살이 많고 이해심이 깊은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친자식처럼 익숙해졌고 그의 아내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타마라 바실리에브나 옆에 앉을게요. 그녀는 다시 일어서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결혼해요. 그러자 빅터는 그녀를 팔에 안고 율레치카에게 키스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천사야. 사랑해. 그래도 어머니를 위해 새로운 간호사를 고용합시다. 당신 같은 경험 있는 사람들은 해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제 신부가 지난번처럼 힘들게 일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어요. 그는 이 문구를 너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침 사무실을 지나가던 데니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들어와. 아들아, 빅터가 율리아를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율레치카를 내 아내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 음악 데니스의 눈에는 율리아가 너무나 유치하고 순진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한 일이었고 그는 진심으로 웃었지만 아니요, 거절할 수도 있겠죠라고 덧붙였습니다. 음악 타마라 바실리에브나는 천천히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제 지팡이의 도움으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빅터는 율리아와 자신의 다가오는 결혼을 발표하고 게스트 목록 작성을 지시했습니다. 이반 세면노비치 크루티킨과 타마라 바실리에브나의 학생, 주치에 도 초대되었습니다. 물론 빅터 일행이 복수할까봐 그들은 더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당신은 단 하나의 행동만 할 수 있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